안녕하세요. 오늘도 세상 소식과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한줌 새한줌입니다. 오늘의 콘텐츠는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앉아서 10억 번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예전에는 그저 꿈 같은 이야기로 여겨졌던 이 말이 지금 우리나라 아파트 청약 시장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바로 서울 송파구 잠실에서 분양된 잠실 르엘 특별 공급 이야기입니다. 이 아파트 하나 때문에 전국이 들썩이고 있어요. 분양가와 시세 차이가 무려 10억 원을 넘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청약 시장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실 겁니다. 정말 앉아서 10억을 벌 수 있는 건가?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가?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이런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바로 이 잠실 르엘이 어떤 아파트이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로 10억 원의 차익을 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이런 기회 뒤에 숨어있는 위험 요소들과 우리가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들도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특히 시니어 세대 여러분들께는 이런 정보가 단순한 투자 정보를 넘어서 자녀 세대의 미래와 가족, 전체의 자산 관리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이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여러분이라면 이런 청약에 도전하실 건가요? 함께 알아보시죠. 이제 본격적으로 잠실 르엘이 어떤 아파트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아파트가 왜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차근차근 살펴보시죠. 잠실 르엘은 롯데건설이 공급하는 고급 아파트 단지입니다. 롯데건설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대표적인 건설사 중 하나죠. 롯데월드타워를 비롯해서 수많은 랜드마크 건물들을 지어온 회사니까 브랜드 신뢰성 면에서는 이미 검증이 된 셈입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의 진짜 매력은 바로 입지에 있어요. 서울 송파구 잠실, 그 중에서도 잠실 새마을시장 근처라는 핵심 위치에 자리 잡고 있거든요. 잠실이라고 하면 어떤 곳인가요? 지하철 2호선과 8호선이 만나는 교통의 요지이면서 롯데월드와 석촌호수, 그리고 한강이 모두 가까운 곳이죠. 특히 잠실 새마을시장은 이 지역 주민들의 생활 중심지입니다. 40년이 넘는 전통을 가진 이 시장은 단순한 재래시장이 아니라 지역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어요. 시장 바로 옆에 새로운 고급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것은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특별한 주거 공간이 탄생한다는 의미입니다. 아파트 구성을 보면 36평형과 49평형 등 다양한 평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요즘 아파트들이 대부분 소형 위주로 공급되는 것과는 달리 중대형 평형까지 골고루 갖춘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신혼부부부터 3세대 가족까지 다양한 가구 형태가 입주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정보 하나, 입주 예정일은 2026년 1월입니다. 지금부터 약 1년 반 정도 후에 실제로 입주가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이 시기가 중요한 이유는 그때쯤이면 주변 개발이 더욱 활성화되고 지역 가치도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말 놀라운 숫자들을 공개해드릴 시간입니다. 잠실 르엘의 청약 경쟁률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보시면 왜 온 나라가 이 아파트에 주목하고 있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전체적인 상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공급된 총 가구 수는 369가구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원한 사람이 무려 1268명이었습니다. 단순하게 계산해도 평균 경쟁률이 3.46대 1인 셈이죠. 하지만 이건 평균일 뿐이고 실제로는 특정 평형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경쟁률이 나타났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84제곱미터형, 즉 약 25평형의 경쟁률입니다. 무려 1223.75대 1이라는 기록을 세웠어요. 이게 어느 정도 수치인가 하면 복권 당첨보다도 어려운 확률입니다. 로또 1등 당첨 확률이 800만 분의 1 정도니까 물론 그보다는 쉽지만 여전히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자리를 놓고 경쟁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죠. 이런 상황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건 거의 복권 당첨 수준 아닌가요? 정말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복권과는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복권은 순전히 운에 맡겨야 하지만 청약은 그래도 나름의 전략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 여러분들께는 이런 경쟁률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예전에 내 집 마련을 하셨을 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시면 정말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는 걸 실감하실 텐데요. 과거에는 열심히 돈을 모아서 집을 사면 됐지만 지금은 그 기회조차 얻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높은 경쟁률이 역설적으로 이 아파트의 가치를 증명하는 지표이기도 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린다는 것은 그만큼 확실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반증이거든요. 다만 경쟁이 치열한 만큼 당첨되기 위한 준비와 전략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점도 함께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큰 돈을 벌 수 있기에 이렇게 난리인 걸까요? 정확한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실 르엘의 분양가를 살펴보면 현재 주변 시세와 비교했을 때 상당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분양가 대비 시세 차익이 최소 10억 원 이상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요. 최소가 10억이니까 평형이나 층수에 따라서는 그보다 훨씬 더 클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10억 원이라는 돈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 결혼 준비는 물론이고 부부 두 분의 넉넉한 노후 생활비까지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요즘 자녀 결혼 준비하는 데만 해도 몇 천만 원은 기본으로 들어가잖아요. 집도 마련해줘야 하고 결혼식 비용, 신혼여행까지 생각하면 정말 큰 부담이죠. 그런데 이 아파트 하나만 당첨되면 그런 걱정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현장 분위기도 정말 뜨거웠다고 해요. 청약 접수 첫날부터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똑같았답니다. 이번만 되면 앉아서 큰돈 번다는 이야기였어요. 젊은 사람들은 물론이고 부모님 세대에서도 자녀를 위해서라도 꼭 해보겠다며 청약에 도전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인상적인 건 이런 사연들이었어요. 한 50대 아버지는 딸이 내년에 결혼하는데 이것만 되면 신혼집 걱정 없이 결혼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60대 어머니는 손자 교육비 걱정 없이 뒷바라지 해줄 수 있을 텐데라며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이런 기회를 잡고 싶으신가요? 물론 누구나 10억 원이라는 큰돈 앞에서는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기회와 함께 오는 위험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겠죠. 이런 엄청난 차익이 발생할 수 있게 된 배경에는 정부 정책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왜 이런 현상이 생겨났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도 예측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가 핵심입니다. 이 제도는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의 가격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정책이에요. 원래 목적은 서민들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취지였죠. 집값이 너무 비싸지면 일반 사람들은 아예 집을 살 엄두도 못 내니까 정부가 나서서 적정한 선에서 가격을 정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책이 의도치 않게 지금과 같은 결과를 낳게 됐어요. 분양가는 제한하지만 실제 시장 가격은 그대로 움직이니까 그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생긴 거죠. 쉽게 말해서 정부가 이 아파트는 5억에 팔아라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15억의 가치가 있다 보니까 10억의 차익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잠실 르엘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분양가 상한제 덕분에 주변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공급될 수 있었던 거죠. 만약 이 제도가 없었다면 처음부터 시세에 맞춰 비싸게 분양됐을 테고 그렇다면 이런 차익도 기대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어요. 이렇게 좋은 조건으로 아파트를 살 수 있다면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청약 자격 조건과 각종 규제가 까다로워졌습니다. 무주택 기간은 얼마나 되어야 하고 소득은 어느 정도 이하여야 하고 청약 통장은 언제부터 가입해야 하는지 등등 복잡한 조건들이 많아요. 특히 시니어 세대 여러분들께는 이런 정보가 직접적으로는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자녀 세대에게 알려줄 수 있는 중요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요. 요즘 30대, 40대 자녀들은 이런 청약 정보에 목말라 하고 있거든요. 부모님이 먼저 공부하셔서 자녀들에게 조언해 주신다면 가족 전체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 정책이라는 것이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해요. 지금은 이런 기회가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런 상황이 지속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으니까요.
지금까지는 장밋빛 이야기만 해드렸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할 위험 요소들도 함께 살펴봐야겠습니다. 투자나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시각이거든요. 먼저 가장 현실적인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높은 경쟁률 때문에 애초에 당첨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상황에서 내가 당첨될 확률은 정말 낮습니다. 로또보다는 쉽다고 하지만 여전히 복권과 비슷한 수준의 확률이죠. 설령 운 좋게 당첨되더라도 그 다음에 닥치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우선 계약금과 중도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파트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초기에 들어가는 돈만 해도 몇억 원이 될 수 있어요. 이 돈을 준비하지 못하면 당첨되어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좋은 아파트에 당첨됐는데 계약금을 준비하지 못해서 포기한 사람들이 꽤 많았다고 합니다. 당첨의 기쁨도 잠깐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거죠. 특히 시니어 세대의 경우에는 이미 집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기도 쉽지 않고 목돈을 준비하는 것도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리고 입주 지연 가능성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건설업계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종종 발생하거든요. 자재 수급 문제, 인허가 지연, 공사 중 발생하는 각종 이슈들 때문에 입주가 계획보다 늦어질 수 있어요. 2026년 1월 입주 예정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몇 개월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뜻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위험은 부동산 시장 전체의 변동성이에요. 지금은 10억 원의 차익을 기대하고 있지만 실제로 입주할 때까지의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경제 상황이 악화되거나 정부 정책이 바뀌거나 금리가 급등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 전체가 위축될 수도 있어요. 이런 모든 위험 요소들을 종합해보면 결국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큰돈이 걸린 만큼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기회는 분명히 매력적이지만 그만큼 위험도 크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니어 세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젊은 세대와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 봐야 할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선 가장 중요한 질문부터 시작해 볼게요. 은퇴 후 노후 자산을 어떻게 지키고 늘려갈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단순히 예금이나 적금에만 의존해서는 인플레이션을 따라잡기도 어려워요. 그렇다고 너무 위험한 투자를 하기에는 나이가 걸리죠. 바로 이런 딜레마 속에서 부동산, 특히 아파트 청약이라는 선택지가 나타난 겁니다. 안정적인 주거와 투자,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미 집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아파트를 마련한다는 것은 상당한 자금이 필요하고 관리도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시니어 분들이 택하는 방법이 있어요. 직접 청약하기보다는 자녀들에게 이런 정보를 알려주거나 상속 계획의 일환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청약에 도전할 때 초기 자금을 지원해주거나 나중에 차익이 발생하면 그것을 가족 전체의 자산으로 활용하는 방식이죠. 실제로 이번 잠실 르엘 청약에서도 이런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고 해요. 부모님이 자녀의 청약 통장을 오래전부터 준비해 주시고 당첨되면 초기 자금까지 지원해 주시는 경우들이 꽤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방식이라면 시니어 세대는 직접적인 부담은 줄이면서도 가족 전체의 자산 증식에는 기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관점을 제시하고 싶어요. 부동산이 단순한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가족의 미래라는 의미를 갖는다는 점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집값이 비싼 시대에는 부모 세대의 도움 없이는 젊은 사람들이 내 집을 마련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시니어 세대의 부동산 투자나 청약 참여는 단순히 개인의 자산 증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녀와 손자녀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10억 원의 차익이 생긴다면 그것으로 자녀의 신혼집을 마련해 줄 수도 있고 손자녀의 교육비를 준비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가족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너무 무리한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본인의 노후 생활이 흔들리면서까지 자녀를 위해 투자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며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잠실 르엘이라는 아파트 하나를 통해서 우리 시대의 부동산 시장과 청약, 열풍에 대해 깊이 들여다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앉아서 10억 번다는 말 뒤에는 정말 수많은 고민과 선택이 숨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운 좋게 당첨되기만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치밀한 준비와 상당한 위험 부담, 그리고 무엇보다 현실적인 자금 조달 능력이 모두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일이더라고요. 내 집 마련의 기회라는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매력적인 선택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집값이 비싼 시대에 이런 기회는 정말 드물거든요. 하지만 투자와 리스크는 항상 함께 따라다닌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큰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니까요. 특히 시니어 세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후 자산 관리의 핵심은 바로 균형이라는 점입니다. 안전한 자산과 위험한 자산, 단기 투자와 장기 투자, 개인의 필요와 가족의 미래, 이 모든 것들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청약이라는 기회가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본인의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어떤 의미인지, 실패했을 때 감당할 수 있는 위험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공했을 때 그 수익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미리 세워두시는 것이 좋겠어요. 무엇보다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가족 간의 소통과 협력이 더욱 깊어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부모 세대의 경험과 지혜, 그리고 자녀 세대의 적극성과 정보력이 합쳐진다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결국 부동산이든 청약이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꿈꾸는 삶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이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니까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청약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으시거나 자녀들과 이런 대화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도전해보세요. 다만 항상 신중하게, 그리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청약에 도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노후를 준비하시겠습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상황과 가치관에 따라 선택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어떤 선택을 하든 후회하지 않도록 충분히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나와 가족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이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한 줌 새 한 줌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